사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질문만 하면 시간을 매우 아낄 수 있거든요. 실력을 여러 단계 바로 빵빵빵 올릴 수가 있는데 왜 이 질문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걸 많이 할 때 많이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제 커뮤니티에다가 적어놨는데, 다른 사람한테 코딩 질문 자주 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초보자일 때는 질문 많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평생 남한테 질문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질문도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되거든요. 정보를 스스로 찾지 않고 남한테 물어보고 그냥 한없이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염없이 남한테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편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처음 초보자일 때는 남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점점 남한테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일렉트론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타울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걸로 라이브 코딩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봐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검색하는 능력, 그거를 키우지 못하면 평생 남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남한테 물어보는데 답이 안 왔다 그러면 코딩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하는 게 능력이다. 저는 요즘 좀 심하게 말하면, 프로그래밍은 검색만 잘해도 중간은 갈 수 있어요. 검색하고 검색해서 나온 것들을 조립만 해도 이미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깔렸거든요. 그리고 요즘 검색어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챗GPT 이런 것도 나왔죠. 빙도 있고 바드도 있고, 이렇게 막 질문 같은 거를 답변을 잘해주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도 검색을 못하면 스스로의 검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방법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크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검색하는 곳, 검색을 구글에다가 할지 스택 오버플로우에다가 할지 깃허브에다가 할지, 그리고 여기 검색어가 있죠.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답변의 신빙성 판단 능력, 답변이 진짜 믿을만한지, 요 세 가지 요소를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카테고리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검색 능력을 키우자,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부제, 남은 찾는데 왜 나는 못 찾나? 이게 그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요거 때문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남은 찾는데 왜 나는 못 찾나? 그리고 챗 GPT 같은 거, 요것도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검색하는 곳이 크게 공식 문서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유명한 거죠, 구글.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깃허브. 저는 보통 이렇게만 찾아봅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 네 개에서 안 나오면 그냥 인터넷에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1순위가 공식 문서가 제일 좋습니다. 공식 문서. 여러분들 뭐 리액트 공부하면 리액트 공식 문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 자바스크립트 공식 문서. 자바스크립트 공식 문서는 스펙이죠, 스펙. 공식 문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저는 두 번째로는 깃허브를 쳐요. 이거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쓸 때,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깃허브에서 질문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공식 문서는 문서기 때문에 검색하는 건 이제 컨트롤 F 같은 걸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단어 위주로 찾는 게 좋겠죠. 단어. 문장으로 찾으면 컨트롤 F 같은 거 해도 안 나올 테니까 단어 위주로 검색을 해서 그 내가 찾고 싶은 단어, 그 키워드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 잘 알기. 그리고 만약에 그 키워드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 답변 신뢰성은 최고겠죠. 공식 문서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지금 댓글에 나왔는데, 블로그도 하나 추가를 해드릴게요. 블로그에서 많이 검색을 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깃허브는 이제 좋은 게 코드까지 같이 검색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그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그 어떤 변수 같은 거, 변수나 함수 그런 걸 봤는데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깃허브에 변수 검색하시면 그 코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신뢰성이 최고겠죠. 그 다음에 그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로 설명을 얻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라는 탭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같은 걸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이때도 기존에 있는 이슈 할 거면 단어나 문장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질문을 할 때도 문장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이때 안타까운 거는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단어 검색해야 되고, 영어로 문장 검색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요즘 번역기가 워낙 잘 돼 있다. 파파고 같은 그 인공지능 번역기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한글로 친 다음에 영어로 변환해서 검색하시거나 새로운 질문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슈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이슈를 검색하거나 여기서 원 저작자, 원 저작자의 답변을 받으면 그거는 신뢰성이 최고겠죠. 근데 원 저작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행인 1, 행인 2의 답변을 받으면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깃허브에서 질문할 때는 원 저작자나 컨트리뷰터, 메인테이너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의 답변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높으니까 믿어도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의견 교환하는 거는 밑에 따봉 같은 거 많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고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메인테이너, 컨트리뷰터, 원 저작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이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랑 깃허브이 최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글,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 요게 있는데, 이 스택 오버플로우랑 블로그 얘네 둘은 3순위, 4순위로 할게요. 구글한테는 제가 순위를 매기지 않을게요. 왜냐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글한테는 순위를 매기기가 그렇고, 3순위가 스택 오버플로우, 4순위가 블로그. 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검색하려면 사실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은 에러 메시지를 많이 검색하시겠죠. 에러 메시지 또는 문장 이런 걸 많이 검색하실 거예요. 에러 메시지나 문장. 에러 메시지는 웬만하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결과가 잘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에 여러분 프로젝트만의 변수나 이런 것들 들어있으면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변수는 남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에러 메시지에 여러분의 변수 또는 뭐 여러분 코드의 줄수, 칸수 이런 거 들어있으면 그거는 빼고 검색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고, 문장, 스택 오버플로우에 뭔가를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팝하고를 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신뢰성, 스택 오버플로우가 제가 그나마 추천드리는 거는 신뢰성이 꽤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 이렇게 위에 검색어로 검색만 잘 했다면 신뢰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신뢰성 없는 답변들은 그거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요. 여기 이제 따봉 하나 받을 때마다 추천 숫자가 1씩 올라가는데, 추천 숫자가 막 몇백, 몇천 이런 거는 진짜 믿을 만한 답변인 거고, 그 다음에 추천 숫자가 낮다 또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면 이제 그 살짝 블러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답변자가 금은동 배지들이 있는데, 금은동 배지들이 많이 달려있는 답변자는 더 신뢰할 수 있고, 다만 스택 오버플로우랑 블로그는 절대적인 신뢰성이 없어요. 여기서는 항상 그 사람들도 개인의 의견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프로그래밍은 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답변 시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 오래된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잘 볼 것, 답변자의 신뢰성과 답변 시간, 답변 일시 너무 오래된 거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는 검색은 또 뭐 문장이나 에러 메시지 이런 걸로 하셨겠죠. 근데 제가 이걸 4순위로 꼽는 이유는 답변 신뢰성이 낮은 편이에요. 블로그는 사실 초보자도 하고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죠. 스택 오버플로우는 거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사람들의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거든요. 헛소리를 했으면 마이너스 쫙쫙 찍히고, 그 올바른 소리를 했으면 플러스가 쫙쫙 찍히고 이러는데, 블로그 이 개인의 공간이라서 이 컨텐츠가 검증이 안 돼요. 누군가가 뭐 딴지 걸듯이 댓글에다가 뭐 틀렸다 지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개인 블로그에 막 지적을 크게 남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사실 신뢰성이 가장 낮다. 그래서 저는 1순위 공식 문서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공식 문서에 정보 잘 못 찾겠으면 그 공식 깃허브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슈에다가 질문을 해요. 이슈. 근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이슈 같은 거를 찾고 남기고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 또는 요즘은 이제 챗 GPT한테도 질문을 남길 수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슈,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 챗 GPT 여기선 이제 답변들이 오겠죠. 답변이 오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검증하는 게 쉽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아는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야 돼요. 내가 많이 알수록 이 사람의 답변이 그럴싸한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이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그 답변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지식상으로는 이게 그럴듯해 보여.
그러면 이 답변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내 코드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여러분과 완전히 100%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거가 더 많거든요. 비슷하다가 뭐죠? 비슷하긴 한데 뭔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도 그 100% 해결책이 아니라 90%는 해결되는데 10%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메꿀 수 있게 그 사람이 대충 90%의 힌트를 줬으면 여러분이 나머지 10%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보통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어떤 사람의 답변이 90% 정도는 도움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오거나 뭔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 다른 답변을 찾아볼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여기서 헤매볼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살짝 경험 그리고 실력,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다 보면 점점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론, 내가 어느 정도 그나마 알고는 있어야지, 기본은 하고 있어야지 남의 답변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 그 백지장이다 그러면 이 적용을 못 하실 거예요. 적용. 그리고 그 답변이 아무리 신뢰성이 높은 곳에서 답변을 받아도 90%는 일치하는데 나머지 10% 여러분의 프로젝트 특성 때문에 다른 부분, 그거를 커버를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검색 능력을 키우자. 이거 챗 GPT도 엉뚱한 소리 하면 정보를 더 주면서 계속 물어보면 점점 답변의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초보들은 좀 하기가 힘든 게, 초보들은 챗 GPT가 답변을 딱 내려주면 이거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맹신한다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완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답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짝 한 50% 정도 안다 하면 그 50% 정도 아는 걸 바탕으로 그 사람의 답변을 스스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거나 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맹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챗 GPT 같은 게 발달한 세상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보면, 공감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내가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선임들이 검색하면 잘 나오는 거 보고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맞다, 요거 꼭 물어보세요. 요거 필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든 남한테 물어보든 사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질문만 하면 시간을 매우 아낄 수 있거든요. 실력을 뭐 여러 단계 바로 빵빵빵 올릴 수가 있는데 왜 이 질문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알았니?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에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나는 왜 이거를 못하고 너는 어떻게 알았니? 요게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요거를 왜 질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어떻게 알았니? 요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답변해주는 사람도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답변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너는 어떻게 알았니?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앞으로 같은 질문 안 해도 될 거잖아요. 이게 그거죠. 유명한 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요 속담 있죠. 이게 그 질문입니다. 나한테 물고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편하게 입 벌리고 있어요. 물고기만 받아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낚시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거 며칠 전에 질문했는데 그거 살짝 조금만 달라졌다고 똑같은 거를 똑같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검색 능력을 키우는 것도 사실 낚시하는 방법이죠. 제가 그냥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바로바로 주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식 문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GitHub 찾아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 블로그, 이 순서대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 못한다 그러면 팝하고 써서 해보세요. 그리고 답변이 왔으면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면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공부한 거 바탕으로 해보고, 만약에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 들여서 시행착오하면서 해보세요. 이런 순서로. 그래서 질문과 답변 받는 흐름, 그거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좀 시간을 많이 아끼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챗 GPT는 검색 잘하고 답변만 잘 검증하시면 됩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았냐? 왜 나는 모르고 너는 아냐? 이 질문을 꼭 해주세요. 제발. 저는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1년에 이 질문이 한 번 오거든요. 한 번. 한 명 할까 말까 이러는데 제발 너는 어떻게 아냐? 강사님은
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왜 이걸 해결을 못하나요? 요거를 질문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강사가 강의를 열심히 안 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엉터리 대답이거든요. 강사는 아는데 학생은 모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를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댓글에 블로그는 되도록 참고할 때 주의하라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블로그는 개인의 의견인데다가 검증이 안 돼요. 그 추천이나 비추천 이런 게 안 찍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신뢰도를 낮게 칩니다. 공식 문서는 특성이 조금 다르긴 한 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찾는 능력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컨트롤 F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딱 입력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질문은 어느 정도 찾아보고 질문하는 게 좋긴 하죠. 이거는 그 인간 사회의 매너거든요. 매너. 남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남의 시간을 뺏는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로 찾아보고 대면에서 질문하든가 아니면 뭐 커뮤니티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핑거 프린세스 이런 비하 단어를 안 듣게 됩니다. 저 핑프 막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핑거 프린세스라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핑거 프린세스가 진짜 프로그래밍 초보자들한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 5년차 되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아요. 이게 그 질문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핑거 프린세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중독은 남한테도 민폐라는 거, 스스로 찾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4월 제로초 토크 마치고 영상 편집해서 주말에 올려드릴게요.